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농촌의 맛을 책임지는 셰프 에드워드 권입니다. 농부이자 유통 전문가 강용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재료가 바로 양배추입니다. 근데 위원장님, 양배추 하면 좀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입맛 없을 때, 좀 소화가 안 될 때 맛있게 쪄서 그냥 쌈장 맛있게 그냥 무친 다음에 따뜻한 밥에다 그냥 척 하고 얹어서 먹으면 되는 재료가 또 양배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매일 농장에서 일을 하고 실제 저는 매일 점심 때 양배추를 삶아가지고 간장에다도 먹고 된장에다도 먹고 그 속이 좀 편하기 위해서 네네. 양배추를 이렇게 매일 먹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하는 활동에 비해서 네네네. 위가 네. 좀 튼튼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칼로리나 이런 건 어떤가요? 오히려 양배추를 먹으면 양배추를 소화하는데 칼로리가 더 소비돼서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또 포만감이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요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양배추가 비타민 A와 단백질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백질을 갖고 들어와서 오히려 조화를 이루는 요리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 첫 번째 요리로 여러분에게 함께 만들어 볼 요리는 양배추 관자 볶음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농촌의 맛 양배추와 관자의 맛있는 만남이죠. 양배추 관자볶음 레시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 관자, 고추, 그리고 굴소스, 간장, 대파, 마늘, 매실청, 고추기름, 참기름을 준비해 주시면 관자의 되겠습니다. 그 쫄깃함하고 양배추의 아삭함이 잘 어우러지는 요리인데 약간의 중화풍의 요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프라이팬 달궈 주시고요. 기름을 둘러 주십니다. 기름이 데워지기 전에 마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늘의 향을 올려주시고요. 여기에 또 대파가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색깔이 나기 이전에 고추기름 살짝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마늘과 대파 향이 어느 정도 우러지게 되면 양배추 들어갑니다. 사실 채소는 약간의 씹히는 식감이 있을 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채소의 조리의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볶이면 여기에 이제 관자를 넣어주십니다. 신선한 관자는 완벽하게 익지 않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빠른 시간의 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굴소스 먼저 넣어주시고요. 간장으로 간을 맞춰줍니다. 이 위에 매실청 살짝 넣어서 관자에 약간의 비릿함을 잡아주시는 역할을 해주고요. 마지막에 참기름 살짝만 둘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총고추 썰어진 거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배추 관자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매콤한 맛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양배추 관자볶음 정말 맛있겠죠? 관자가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 네. 예, 식감도 좋겠네요. 두 번째로 만들어 볼 요리는 여러분 닭고기로 만든 요리입니다. 네, 두 번째 요리 양배추 닭고기 볶음입니다. 자,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 양배추와 닭고기, 양파, 마늘, 대파, 마른 고추, 두반장, 참기름, 그리고 물엿을 준비해 주세요. 양배추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양배추 자체가 메인 요리로 사용되기보다는 다른 재료를 훨씬 더 돋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만들었던 요리는 관자였고요. 이번에는 닭고기를 가지고 조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불로 달궈진 프라이팬에 기름을 먼저 조금 둘러줍니다. 닭 다리 쪽 살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셔서 슈기콘에서 다리살만 발라져 있는 부위들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궈진 프라이팬에 닭고기를 먼저 구워줍니다. 자, 그래서 닭이 노릇노릇하게 색깔이 나기 시작을 하면요. 지금부터는 조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은 여기에 마늘 넣어주시고요. 대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늘과 대파의 향이
닭고기에 잘 어우러지게끔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마늘이 이제 익기 시작을 하면 양파, 오늘의 주인공 양배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양배추의 숨이 죽기 시작하면 여기에 이제 건고추 중에서도 여러분 좀 약간 매콤한 고추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요. 어느 정도 고추향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여기에 중국식 이제 두반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감칠맛을 좀 훨씬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반장 조금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물엿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스가 어우러지면 여기에 마지막에 참기름을 살짝 둘러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요리인 닭고기 양배추 볶음을 완성했습니다. 네, 양배추 닭고기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두 가지 요리 모두 매콤한 요리네요. 네. 여기까지 향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육해공군의 조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하나는 관자를 넣은 양배추 관자 볶음이고요. 하나는 닭 다리살로 만든 이 볶음 요리입니다. 하나는 좀 매콤하고 하나는 약간 좀 단짠의 조화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드셔보시죠. 자. 관자를 굽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그 수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감칠맛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내 딸이 네네. 큰애가 이 관자를 되게 좋아해요. 항상 관자를 그냥 이렇게 구워서 먹었거든요. 제가 꼭 해줘야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닭고기 요리인데요. 네. 요거 양배추랑 함께 중국식 두반장을 넣어서 볶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매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양배추를 또 좋아하는 데다가 그러니까요. 계속 양배추를 또 점심에도 많이 드신다고 해서. 대한민국 남편들은 의무적으로 이 코너를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레시피, 대단히 어려운 매뉴얼, 대단히 진귀한 어떤 식재료가 아니라 집에 냉장고만 열면 있는 거 그렇죠. 그걸로 해가지고도 이렇게 훌륭한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꼭 배워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냉장고 털이 요리를 이렇게 훌륭하게 해주면 멋지다. 나머지 인생이 편해요 이거. 편한 삶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양배추를 뭐 이렇게 맛있게는 당연히 뭐 이렇게 되겠지만 좀 똑똑하게 먹는 법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근데 똑똑하게 먹는 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생으로 먹는 게, 생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대부분이 되게 두껍잖아요, 네. 위원장님. 근데 아마 여러분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대부분이 두껍다 보니까. 근데 이 대는 오렌지, 사과 같은 거 써서요. 주스로 갈아서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는 있는데, 위원장님. 양배추니까 서양에서 온 배추라는 뜻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저보다는 또 지식이 워낙 또 출중하시니까 어원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양배추가? 양배추는 물론 이제 서양에서 왔다 해서 양배추인데 원래 중국에서 배추를 백채라고 불러요. 근데 서양에서 왔다 그래서 양백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배추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영어로는 캐비지라고 발음이 제가 좀 발음이 좀 캐비지라고 하는데 그게 라틴어로 머리라는 뜻의 카푸트라는 말이 변형돼 가지고 캐비지로 이렇게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타임지에서요. 세계 3대 장수식품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올리브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요구르트. 그리고 마지막이요. 양배추라고 합니다. 그만큼 몸에 좋다는 것을 대변해 주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것도 좀 궁금한 것이 있는 것이 요즘 보니까 뭐 양배추와 비슷하면서도 막 이렇게 막 나오는 여러 가지 교배 품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님. 양배추에서 양배추에 유사한 여러 가지 그런 작물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콜라비라는 게 있어요. 콜라비. 네. 예. 콜라비가 양배추와 순무를 교배한 겁니다. 독일 말로 양배추가 콜,
네. 그다음에 무, 순무를 라비, 그래서 콜라비가 된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양배추 중에서 꼬꼬마라는 양배추가 있는데 양배추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 이렇게 그렇죠, 되잖아요. 이만하죠. 근데 요런 식으로 원통형으로 요 정도 크기예요. 좀 아, 이만하게 작아요. 나와요? 네. 이건 이제 특성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양배추 그러면 그 왁스층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왁스층이 약간 좀 작아요. 그래서 아. 좀 부드럽죠. 아, 그렇군요. 그게 농식품부 수출 유망 품목으로 해가지고 군산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나온 지는 한 10여 년 되는데 네네. 요즘에 갑자기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음. 해외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배추가 사실은 또 케일이나 네네. 또 브루콜리나 컬리플라워나 이것도 전부 양배추 집안입니다. 네. 농업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는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 채소 중에 하나가 양배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4월에서 6월이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양배추를 지금 생산해서 저장해서 이렇게 겨울까지 가는데요. 아무래도 저장보다는 지금 제철에 생산되는 싱싱한 양배추가 훨씬 건강에 좋으니까 우리 소비자들께서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양배추 요리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주스로도 드실 수 있고 그냥 생으로 드실 수도 있고 또 요리에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좋은 재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보여드린 두 가지 레시피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더욱더 많은 양배추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맛! 네, 오늘의 첫 번째 농촌의 맛, 양배추와 관자의 맛있는 만남입니다. 양배추 관자볶음 레시피 알아보죠. 재료부터 살펴볼게요. 양배추, 관자, 고추, 굴소스, 간장, 대파, 마늘, 매실청, 고추기름, 참기름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팬에 기름을 두르고요. 마늘, 대파를 넣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예쁜 색을 입힐 고추기름을 넣고 볶다가 오늘의 주인공이죠. 아삭한 양배추가 입장합니다. 쫄깃한 관자도 넣어주세요. 감칠맛을 잡는 굴소스, 간장, 매실청으로 간을 맞춰주시고요. 고소한 참기름에 매콤한 고추까지 넣어주면 간단히 완성. 참 쉽죠? 쫄깃한 관자에 아삭한 양배추까지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요리, 양배추 관자볶음 완성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농촌의 맛, 담백 매콤한 맛이 일품인 양배추 닭고기 볶음 레시피입니다. 주인공인 양배추와 닭고기, 그리고 양파, 마늘, 대파, 마른 고추, 두반장, 참기름, 물엿을 준비하시면 요리할 준비 끝입니다. 기름 넉넉한 팬에 닭고기를 먼저 넣고요. 노릇하게 익으면 마늘과 대파향이 닭고기에 잘 배게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익으면 양파와 양배추를 먼저 넣어주시고 또 매운맛을 살려줄 마른 고추 그리고 중화요리 향기 가득한 두반장에 물엿과 참기름까지 넣어주세요.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어 보이죠? 윤기 나는 비주얼에 한 번, 또 매콤한 향기의 맛에 두 번 놀라는 양배추 닭고기 볶음 완성입니다. 아삭한 양배추의 색다른 변신, 환상의 식감 자랑하는 양배추 관자볶음 레시피부터 또 아이부터 어른 입맛 모두 사로잡는 양배추 닭고기 볶음까지 만나봤습니다.